네, 자 오늘은 여러분 교재 318페이지에 3번 11월 5일 거래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매출과세 입력을 지금 연습하겠는데요. 우리 상사에 판매한 상품 중 일부가 불량으로 판명이 되어 반품받고 수정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 하는 것이죠. 대금은 전액 외상대금과 상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수정 세금 계산서를 발급 전송할 때는 우리가 그 메뉴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만은 이 경우에는 그냥 마이너스로 입력만 하고 저 위에서 보면은 전자 입력으로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은 실제로 하지 않고 전자 입력으로 하자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메인 매출전표 가셔가지고 11월 5일로 입력하시고 유형은 11번 과세 매출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한 매출은 11번 과세 매출이죠. 여기다 상품 입력하시고 수량 단가 그냥 지나간 다음에 공급가액을 마이너스 50만원 이렇게 입력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거래처 코드. 네, 거래처 코드는 우리 상사에 판매한 거니까 우리를 입력해 주시고 111번. 전자세금 계산서는 전자 입력으로 입력할 것 했으니까 1번 전자 입력 해 주시고. 자, 분계는 외상대금에서 상계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외상분계 하면 됩니다. 2번 외상분계 해 주시면은 밑에 분계 보시면 외상매출금에서 마이너스 55만원, 부가세 예수금에서 마이너스 5만원, 상품 매출에서 마이너스 50만원. 네. 우리가 이제 수정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 전송할 때는 이렇게 입력하지 않고 원래의 거래를 불러놓고서 체크한 다음에 여기 수정 세금 계산서라는 전표를 별도로 입력한 다음에 발급 전송하거든요. 그런데 이 건은 발급 전송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부가세 신고하고 회계에만 반영을 하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수정 세금 계산서 별도로 발급 없이 여기다 입력만 이렇게 하는 그런 작업을 해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50만원 반품 들어와가지고 불량으로 인해서 반품받은 거에 대해서 회계 처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과세 표준에서 50만원이 줄어들었죠. 다음은 11월 6일 걸 보겠습니다. 업무용 승용차를 한국 상사에 매각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대금은 전액 당월 말일에 받기로 했고요. 이 승용차는 1,800만원이 취득했고 취득하는 날, 처분한 날까지 감가상각한 누계액이 1,400만원입니다. 그러면은 장부금액이 400만원이지 않습니까? 취득금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면 장부금액이니까요. 그러면 400만원의 장부금액인데 600에 팔았으니까 200만원 처분 이익이 발생하는 회계 처리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자, 세금계산서 발급하면서 승용차를 매각했으므로 11번 과세매출로 입력을 합니다. 자, 입력하겠습니다. 날짜는 11월 6일이죠. 6일로 바꿔주시고 유형은 11번 과세매출, 품명에는 승용차. 자, 수량단가 지나가시고 공급가액 600만원에 팔았죠. 거래처는 한국상사에 팔았죠. 156번.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1번. 자, 분계는 혼합으로 해야 돼요. 유형자산 처분하는 것은 분계를 혼합으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혼합해 주신 다음에 자, 60만원인 부가세 예수금은 맞죠? 그런데 승용차는 상품 매출이 아니니까 여기 차량 운반으로 코드를 바꿉니다.
차량 운반부 208번. 그리고 차량 운반부를 처분했을 때는 이 처분 금액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취득 금액을 입력해야 돼요. 취득 금액. 그래서 취득 금액은 여기는 1800이죠. 18 플러스 엔터. 그리고 이제 이 취득 금액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감가상각한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변에다가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세 번째 해야 될 게. 그래서 3번 차변한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은 여기 있는 차량 운반부가 208번이잖아요. 거기다 1을 더해요. 209. 감가상각 누계액. 1을 더합니다.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냐 하면은 1,400만 원이죠. 14 플러스 엔터. 1,400만 원. 자, 그 다음에 660만 원을 어떻게 했습니까? 당월 말일에 받기로 했죠. 그러니까 미수금으로 차변에 자산으로 잡아야 되죠. 그래서 3번 차변에 미수금 120번 미수금 얼마 받아야 돼요? 세금 포함해서 660만 원 받아야죠. 6600 플러스. 자, 그러면 이제 밑에 차익이 딱 200만 원 났잖아요. 이게 이익이에요. 자, 이익은 대변에 기록하죠. 대변에 유형자산 처분이익입니다. 유형자산 처분이익 914번 영업의 수익이죠. 여기다 200만원 입력하시고 탭키 눌러서 미수금 거래처 제대로 됐는가 보시고 차변과 대변의 합계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셔야 되겠다. 자, 다음은 7일 날 거 보겠습니다. 11월 7일. 특허권을 주식회사 스마일에 매각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특허권을, 이 무형자산이죠. 예, 무형자산을 매각했군요. 그리고 대금은 현금으로 받았고요. 이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은 300만 원이었다는 겁니다. 무형자산은 직접 상각을 하기 때문에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것이 없죠. 그러면 장부금액 300만 원인 특허권을 250에 처분했으므로 50만 원 무형자산 처분 손실이 발생했네요. 그런 회계 처리가 있어야 됩니다. 자, 세금계산서 발급했죠.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하겠습니다. 11월 7일로 날짜 바꾸시고 유형은 11번 과세매출, 품명에는 특허권이라고 쓰시고 수량단가 지나간 다음에 공급가액에다가 250만원 거래처는 스마일에 팔았죠. 스마일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지요. 네, 1번 전자입력. 분계는 혼합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자, 부가세 예수금은 25만원 그대로 두시고 이것도 상품 매출이 아니고 특허권이라는 개정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코드를 특허권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이것도 장부금액을 기입해 줘야 됩니다. 특허권은 직접 상각을 하기 때문에 장부금액을 기입해 주면 돼요. 300만원.
그리고 차변에다가 현금으로 돈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101번 현금 275만 원을 현금으로 받은 거죠. 2750 플러스 엔터. 자, 그래 놓고 보면 이제 밑에 차익이 나온 걸 보시면 마이너스 50만 원 나왔잖아요. 이게 손실이에요. 마이너스가. 그래서 손실은 차변에 기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변 하셔가지고 무형으로 검색해 보세요. 무형자산 처분 손실. 무형자산 처분 손실 영업의 비용 계정 과목입니다. 952번 있죠? 네, 엔터 하시고 50만원 입력하시고 탭키 누릅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계정 여기 거래처 이상 없죠? 그리고 차변 대변 합계 일치하지요. 네, 이런 것을 점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과세 매출과 관련된 그 거래 연습을 마치고요. 다음은 면세 매출 연습 문제 하나 있네요. 그 밑에 그거 해보겠습니다. 자, 매출 계산서. 전자세금 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11월 8일 날 주식회사 신한상사에 면세 대상 상품을 판매하고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네. 대금은 전액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이 되었다. 면세 사업을 겸업하고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랬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면서 면세 대상 상품을 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서 발급 거래도 부가세 신고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입력을 해볼까요? 11월 8일 날짜를 11월 8일로 바꿔주시고 유형은 과세 상품이 아니라 면세 상품을 팔았으니까 13번 계산서 발급했으니까 여러분 면세 상품 팔아서 13번이라고 기억하는 것보다는 계산서 발급한 것이 13번이다. 이게 더 확실합니다. 계산서 발급하면 13번이다. 자, 품명에는 면세 상품 이렇게 그냥 써야 되겠네요. 면세 상품. 자, 수량단가 지나가시고요. 공급가액 보겠습니다. 네, 공급가액은 200만 원에 팔았죠? 면세니까 부가세가 없고 거래처는 신한상사에 팔았습니다. 신한. 전자세금 계산서, 전자계산서라고 그랬죠? 1번 전자입력. 분계는 대금은 전액 보통예금으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혼합 3번 혼합해 주시고, 자, 상품 매출 200만원 내려와서 차변에 보통예금이죠. 103번 보통예금 200만원. 그리고 탭키 눌러서 이 보통예금은 거래처를 꼭 은행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서울은행이 되겠습니다. 서울은행 보통 이렇게 해줘야 돼요. 다음 문제는 신용카드 매출이네요. 11월 9일 거 보겠습니다.
개인 김영철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신용카드 매출점표 우리카드를 발급했습니다. 우리카드사에 발급했다. 자, 공급 대가라는 건 합계금액이죠. 그래서 공급가액에다가 신용카드는 이 합계금액을 입력한다는 거 여러분 알고 있죠? 자, 그러면 신용카드 판매 17번 카과 매출로 유형을 선택해야 되는 거래입니다. 자, 11월 9일로 날짜 바꾸시고요. 유형이 17번이에요. 카드과세. 자, 신용카드사 여기 물음표 단추 눌러서 우리 카드사 확인해 주시고요. 확인. 분명은 상품이라고 그냥 하시고 공급 가액에다가 합계 금액을 넣는다 이겁니다. 22만 원. 공급 대가를 입력하시면 20만 원과 2만 원으로 나누어집니다. 자, 거래처 코드. 거래처 코드는 김영철이죠. 김영철. 자, 전자세금 계산서가 아니죠. 신용카드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비워두시면 돼. 이렇게 비워둡니다. 그리고 분계는 신용카드 분계를 하시면 됩니다. 4번 카드 분계. 자, 차변의 외상매출금. 자, 우리 카드사에 외상매출한 거예요. 김영철에게는 돈을 받은 것이고요. 우리 카드의 외상매출금. 상품을 팔았으므로 맞고, 그 다음에 2만 원은 부가세 예수금 맞고, 그 다음에 20만 원은 상품 매출 수익 발생 맞습니다. 분계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분계가 이렇게 된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1월 10일 거는 무슨 거래인가요? 11월 10일 거래 한번 볼까요? 매입입니다. 주식회사 맘모스에서 상품을 매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10월 4일에 계약금 20만 원이 지급되었고 이를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는 외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20만 원은 선급금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급한 것은 선급금이죠. 나머지는 외상매입금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자, 매입인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그리고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상품 매입입니다. 그럴 때는 51번 과세 매입이라는 유형을 선택하는 거예요. 51번. 자, 입력할까요? 11월 10일로 날짜 바꿔주시고 11월 10일 유형은 51번, 품명은 상품, 수량단가 지나가시고 공급가액에다가 250만원, 거래처는 맘모스, 전자세금계산서는 1번 전자입력, 분계는 혼합으로 해야 됩니다. 자, 차변만 완성이 됐죠? 부가세 대급금, 매입세액은 공제받아야 되니까 부가세 대급금, 그 다음에 상품이니까 이 공급가액이 상품, 자산증가. 자, 세 번째 줄에 대변의 선급금, 자산감소, 선급금. 얼마가 있었냐면은 20만 원이 있었죠. 그리고 대변의 나머지는 외상매입금, 부채 증가. 나머지가 얼마예요? 255만 원. 탭키 눌러서 확인해 봅니다.
외상매입금의 거래처 맘모스, 선급금의 거래처 맘모스 맞죠? 네, 차변 대변 합계 275만원으로 일치하죠.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근데 차익이 5만원이 있죠. 여기다 제가 5만원을 아직 덜 넣었나 봐요. 255만원인데 예, 차익이 없어야 됩니다. 분개하고 나서 고쳤습니다. 금액을 제가 외상매입금 금액을 5만원을 빠뜨렸어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319페이지 11일 거 보겠습니다. 맘모스에서 매입한 상품 중에 일부가 불량으로 판명이 돼서 반품을 하고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을 받았습니다. 대금은 전액 외상대금과 상계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외상분개해주면 됩니다. 외상대금하고 상계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면 자 반품을 하고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우리가 받았다 이 말이죠. 11번 과세매출로 해서 마이너스 입력해주면 됩니다. 자 11월 11일 입력할까요? 11일로 고쳐주시고 51번이죠. 매입이니까 51번 과세매입. 품명은 상품. 공급가액에다가 마이너스 20만원. 거래처는 맘모스.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았죠. 수정전자세금계산서 1번. 분개는 외상 2번 하시면 밑에 대변에 외상매입금에서 마이너스 22만원, 부가세 대급금에서도 마이너스 2만원, 상품에서도 마이너스 20만원. 마이너스 분개가 잘 입력됐습니다. 반품시켰으니까. 다음에 12일 거 보겠습니다. 3일 공업사에서 영업부용 승용차를 수리했는데 998cc 승용차예요. 우리가 승용차 중에서 5인승짜리지만 998cc는 1000cc 이하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개별 소비세 대상 승용차가 아닙니다. 그래서 매입세 공제가 가능해요. 자, 업무용 승용차 수리를 했는데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라는 것은요. 수익적 지출이라는 의미는 차량 유지비, 비용으로 처리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차량 유지비, 비용 처리하라 이런 뜻이에요.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50만원의 세액 5만원. 수리대금은 다음 달에 결제하기로 하겠어요. 미지급금. 이건 재고자산이 아니니까 외상매입금이 아니고 미지급금이죠. 그래서 대변이 미지급금, 차변이 차량 유지비 이런 분개가 되겠습니다. 자, 세금계산서 받았잖아요. 전자세금계산서. 그래서 매입매출전표에 입력을 해서 매입세 공제를 받아야 돼요. 51번 유형으로 입력한다 이 말이죠. 자, 11월 12일 날짜 입력하시고 이 승용차는 개별 소비세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51번 과세매입. 품명은 승용차 수리. 공급가액은 50만원. 거래처는 3일공업사. 전자세금은 전자세금계산서 받았죠? 1번 전자입력. 분개는 10일날 결제할 예정이죠? 혼합. 외상분개하면 외상매입금이 되니까 혼합분개해야 돼요. 그래 가지고 부가세 대급금 5만원은 그대로 두는데 이건 상품 50만원이 아니라 차량 유지비로 바꿔야 돼요. 코드를 차량 유지비. 영업부 승용차니까 800번대 822 판매 관리비 코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대변에 다음 달 10일 날 결제하기로 했으면 미지급금이라고 그랬죠.
253번 미지급금 되겠습니다. 55만원. 탭키 눌러서 미지급금의 거래처 3104 제대로 됐는가 보시고 차변 대변 차액이 없는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일 거 봅시다. 11월 13일 영업부의 전화요금 청구서입니다. 작성일자를 기준으로 입력하고 납기일에 보통예금 통장에서 자동이체된 거래의 입력은 생략합니다. 자, 작성일자 기준에서는 이게 어떤 계정으로 처리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고, 작성일자는 11월 13일이고 납부는 11월 25일 날 자동이체 될 거랍니다. 그러면은 미지급금으로 부채로 인식해야 되게요. 이 12일 동안은. 자, 그 다음에 또 이게 중요한 것이 밑에 이 청구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3조 제4항에 따라 발행하는 전자세금계산서입니다. 세금계산서 매입으로 잡아야 돼요. 그래서 51번으로 이걸 입력해야 돼요. 51번. 예. 이 청구서는 전자세금계산서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51번 매입세 공제받을 수 있는 세금계산서 유형 51번이죠. 그리고 작성일자 기준으로는 미지급금. 예. 그리고 전화요금은 통신비니까 차변은 통신비가 되는 것입니다. 대변이 미지급금인 거예요. 자, 그러면 13일로 바꿔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11월 13일로 날짜를 고치고 유형이 51번이 돼야 된다. 세금계산서 매입. 품명은 10월 전화요금. 공급가액은 거기 청구서에 보면은 공급가액이 155,400원 나와 있죠. 155409. 거래처명은 KT로 입력해 보세요. K 한글로 K. 네, 거래처 등록되어 있죠. 전자세금계산서라고 했죠. 1번 전자 입력해 주시고, 분계는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해야 되니까 혼합분계합니다. 3번 혼합. 그래서 상품을 통신비로 비용으로 바꿔주시고 코드를 800번대 판매관리비 코드 써야 됩니다. 814번. 내려와서 대변이 미지급금 253번이에요. 미지급금 170940입니다. 탭키. 그래서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KT 제대로 됐는가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14일 문제는 매입 계산서 문제네요. 계산서 매입 53번입니다. 계산서 매출은 13번. 계산서 매입은 53번 이렇게 되죠. 면세제화를 매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산서를 받았다는 겁니다. 매입 계산서라는 게 그거예요. 쌀 같은 걸 사고 계산서를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11월 14일 거 보겠습니다. 회계부서 직원의 회계실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한국회계학원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전자계산서 80만원을 발급받았습니다.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네, 학원에 교육비를 80만원 지급하고 학원으로부터 전자계산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53번 연세 매입으로 입력해 줘야 됩니다. 자, 11월 14일로 고치시고요. 유형이 53번입니다. 면세 매입.
품명에는 교육비 하죠. 교육비. 공급가액은 80만 원이죠. 거래처는 한국회계학원이죠. 한국회계학원. 전자계산서를 받았죠? 1번 전자 입력해 주시고. 분계는 그리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1번 현금 분계. 상품을 산 게 아니라 교육비를 지급했으므로 교육훈련비 800번대 코드로 바꿔주면 됩니다. 교육훈련비 800번대 825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차변의 교육훈련비 80만원 비용 발생, 대변의 현금 80만원, 자산감소 분계가 되는 것이죠. 자, 15일 것도 계산서 매입이라는 거네요. 해피노원에서 매출거래처 개업선물로 보낼 화분을 구입하고 전자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대금은 전액 현금 지급했습니다. 분계를 현금 분계로 하면 되죠. 자, 11월 15일 입력해 볼까요? 자, 날짜를 15일로 바꾸시고 계산서 매입은 53번입니다. 분명히는 화분을 구입했군요. 화분 써주시고 공급가액은 10만원짜리네요. 10만원. 거래처는 해피노원이네요. 해피. 전자계산서인가요? 네, 전자계산서네요. 1번. 현금 지급했네요. 1번. 자, 대변의 현금은 됐는데 상품을 산 게 아니고 이 화분을 뭐 어디에 써요? 거래처에 선물했네요. 접대비. 자, 매출거래처니까 판매관리비로 잡아야 돼요. 813번 접대비 코드를 선택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갑자기 아차, 접대비니까 이것을 유형이 54번 불공이로 해야지 54번 불공으로 고치면 이거 틀립니다. 접대비가 불공으로 되려면 세금 계산서를 받았을 때는 이게 54번 불공이지만 이게 면세 제화인 화분을 샀기 때문에 54가 아니에요. 53입니다. 면세 매입. 유형에서 헷갈리면 안 돼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320페이지 3번을 봅니다. 도규 갤러리에서 매출거래처에 선물할 동양화를 구입하고 종이계산서네요. 그러면 전자란을 그냥 비워둬야 돼요. 종이계산서니까. 발급받았습니다. 대금은 일주일 후에 지급하기로 했으면 미지급금이죠. 혼합분계에서 미지급금으로 분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접대비입니다. 네, 선물할 동양화인데 동양화가 예술작품이기 때문에 네, 면세 제화예요. 계산서를 그래서 발급받은 거예요. 자, 11월 16일로 날짜 바꿔주시고 요형은 53번 계산서 매입입니다. 품명은 동양화라고 해야 되겠네요. 공급가액에 30만원. 거래처는 도규 갤러리. 전자가 아니므로 방향키로 지나간 다음에 분계는 일주일 후에 지급하기로 혼합했죠. 3번 혼합. 자, 상품을 뭘로 바꿔야 돼요? 자, 동양화를 왜 샀느냐? 매출거래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접대비 813번. 내려와서 대변에 미지급금 30만원 탭키 눌러서 미지급금의 거래처 코드는 도규 갤러리로 뚝 떨어져야 됩니다.
자, 다음은 11월 17일 거 보겠습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세금 계산서.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세금 계산서 발급 받아왔는데 세금을 공제받지 못하는 건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자, 그럼 어떤 건들인지 보겠습니다. 11월 17일 거. 주식회사 진로마트에서 매출거래처에 선물할 선물 세트를 구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아왔습니다. 대금은 전액 외상으로 했습니다. 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는데 거래처에 선물할 목적의 선물 세트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세금 계산서 받은 것 중에서 공제받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54번이에요. 그리고 분계는 접대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외상이니까 미지급금 대변이 되고요. 자, 입력해 볼까요? 11월 17일로 날짜 바꾸시고 유형이 54 불공이고 불공제 사유를 꼭 물어보죠. 그러면 접대비 관련된 거다 하고 9번 여기 클릭하고 선택. 품명에다가 선물 세트. 공급 가액에는 50만원. 거래처는 진로마트.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죠. 1번 전자입력. 대금은 외상으로 했죠. 그러나 외상분계하면 안됩니다. 혼합분계. 상품을 뭘로 바꿔요? 접대비 813번. 매입세 공제를 못 받는 부가세는 접대비로 부가세가 포함이 돼버립니다. 내려와서 대변에 미지급금. 대변에 미지급금이죠. 금액은 55만원. 탭키 눌러서 미지급금의 거래처 진로마트로 제대로 됐는가 확인하세요. 자, 11월 17일 거 했죠? 이제 18일 거 봅시다. 삼성자동차에서 관리부 업무용으로 사용할 승용차인데 5인승 2000cc입니다. 1000cc 초과 차량이죠. 그럼 개별 소비세에 해당이 되죠. 개별 소비세에 해당되는 승용차는 매입세 공제를 못 받아요. 그래서 세금 계산서를 받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공으로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대금은 전에 12개월 할부로 했습니다. 할부로 한 것도 미지급금이에요. 외상이나 마찬가지예요. 미지급금. 자, 그러면 11월 18일로 날짜 바꿔서 입력해 보겠습니다. 11월 18일로 바꿔주시고, 자, 승용차를 세금 계산서 발급받았어요. 그러니까 54번 불공. 이번에는 불공제 사유가 이거죠.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및 유지 3번에 있습니다. 클릭 선택. 품명은 승용차. 공급가액은 3천만원. 거래처는 삼성자동차. 전자세금 계산서인가요? 네, 1번 전자. 분계는 혼합. 자, 차변에 상품을 산 게 아니라 차량 운반구로 바꿔야죠. 승용차는 차량 운반구 208번. 그리고 부가세가 차량 운반구 취득원가에 포함되죠. 네, 부가세 대급금이 아니고 차량 운반구 취득원가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자, 내려와서 대변에 할부는 미지급금이에요. 그래서 253번 미지급금 3,300만원. 탭키 눌러서 거래처가 삼성자동차로 제대로 되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19일 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